직첩을 내리노라. 정령 부인은요, 남편이 일품의 품계에 오르면 그 정실 부인에게 내려지는 직첩이었습니다. 이때 윤원영이 정일품 부원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난정이 부원군 부인 자격으로 정경 부인을 받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리 해도 가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로 봤을 때 법적으로 첩이나 그다음에 재가한 여성들 또는 개가한 여성이라고도 하는데 그 재혼한 여성에게는 주지 않고 오직 정처에게만 이제 줬던 자리가 제1품의 정경부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에서 정경 부인은 남편을 일품이라는 지위를 받기까지 성공의 길로 잘 내조한 부인이 누릴 수 있었던 명예로운 직첩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정난정이 올랐다? 뒷담화 엄청 있었을 것 같아요. 엄청 하지. 주변에서 이게 많아지겠죠. 많을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렇게 일심동체로 국정을 농단한 건 예사고요. 명예까지 얻어가던 정난정과 윤원영. 어느 날부터 그런 정난정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이 권력을 더 오래 누리려면 확실한 끈을 만들어야 되겠다. 정난정은 이제 두수, 세수 앞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죠? 문정왕후가 여전히 곁에 있었지만 점점 이렇게 쇠약해져 가고 있고 명종은 친정을 한 이후 이따금씩 윤원영을 경계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천년만년 권력을 누리고 싶은 정난정과 윤원영. 1560년 7월 정난정 부부는 상상도 못한 방법을 꺼냅니다. 이 무렵 명종의 외아들 순회세자의 세자빈을 뽑게 됩니다. 그걸 안 윤원영이 문정왕후에게 은밀하게 지금 제안을 한 거예요. 황대임에 따라 생년월일을 기란사주로 고치고 세자빈으로 맞이하라는 뜻을 은밀히 문정왕후에게 고해서 결정지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상대를 이날 태어난 사람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 날짜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고친 거예요. 거짓말로. 이건 운명입니다. 네, 운명입니다. 만날 수밖에 해가지고. 없습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사기. 맞습니다. 당시 정난정, 윤원영 부부와 사돈지간에 황대임이란 인물이 있었는데 그 딸의 사주를 고쳐서 세자빈 간택에 넣겠다고 한 겁니다. 세자빈을 지금 뽑고 있으니 우리가 세자빈에 올리자. 그럼 나중에 세자빈이 되면 나중에 왕비가 되면 지금에 있는 권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냥 올려야 되는데 그걸 조작을 하시면. 맞아. 사주를 바꿔서. 왜냐면 올려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딱 맞는다. 이게 사주가 좋다 이래야 되니 뽑힐 수 있으니. 근데 그 당시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거죠? 이게 참 기발하면서도 이렇게. 이상하신데요? 예. 기왕이면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니 근데 사실 진작에 정난정은 약간 위기가 한번 왔어야 되는데 이분은 위기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끝까지 가네요. 그리고 더 원하고. 한탄대로.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한 나라의 국모가 될 수도 있는 세자빈의 사주를 조작한다?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게? 그건 걸리면 진짜. 걸리면 큰일 나죠. 예. 자, 그렇다면 정난정의 계획은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될까요? 그래서 문정왕후한테 허락을 받았잖아요. 문정왕후도 윤원영과 정난정이 잘 되는 게 자신의 권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덥석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3개월이 지났을 무렵 황 씨는 후궁으로 강등됩니다. 에? 그 이유는 세자빈 황 씨가 고질병으로 시름시름 앓거든요. 즉 세자빈이 고질병이 있는 것까지 숨기고 무리하게 황 씨를 세자빈으로 밀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정난정의 집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난정과 윤원영이 왕의 자리를 노리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에? 왕의 이거는 스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1563년 9월 명종의 하나뿐인 아들 순혜세자가 13세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갑자기 후계자 자리가 텅 비니까 이때 정난정과 윤원영이 머리를 굴립니다. 아 진짜 후계자 자리 탐 나죠. 그래서 우리 가족을 넣으면 좋겠다 싶어서 에? 제 딸을 딸을 종친과 결혼시키려고 하죠. 증종의 서자인 그 덕훈군의 아들, 그러니까 명종의 조카예요. 조카를 사이로 맞으려고 한 거죠. 정난정 부부는요, 딸을 종친과 결혼시킨 후 사위를 명종의 양자로 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아들 낳아가지고 그 다음 그쵸. 왕으로 왕을 좀 또 계속 이렇게. 이으면 저희 권력은 진짜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정난정은 어느새 왕위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그 욕망까지 품었던 겁니다. 지금도 너무 잘 되는데 계속 불안하니까 근데 이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교수님? 위험한 발상이긴 한데 정난정과 윤원영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왕의 장인이 되면 더 큰 부귀와 권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나 이 모의는 결국 명종의 반대로 실패하게 됩니다. 비록 실패하긴 했어도 끊임없이 권력을 키우고 쭉 연장하길 바랐던 정난정. 그런데 그런 정난정이 어느 날부터 분주하게 궁궐을 드나듭니다. 뭐지? 무슨 내용이지? 1565년 명종이 조선을 다스린 지 2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65살에 접어든 문정 왕후가 병으로 앓아누웠거든요. 그 병세가 위중해지니까 다급해진 정난정이 궁궐로 뛰어왔던 겁니다. 문정 왕후의 병세가 위중하실 때 첩을 보내어 사과와 다름없이 곧바로 들어가서 문안하였고 심지어 내의에게 호령하고 함부로 차벽을 올렸는데도 의관과 제조가 감히 막지 못하였습니다. 정난정이 데뷔 전에 제멋대로 드나들면서 내의를 마음대로 부리면서 잡스러운 약을 썼다는 거예요. 와. 문정 왕후의 권력이 끊어지는 순간 자신의 앞날도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문정 왕후를 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마. 1565년 4월 6일 정난정의 든든한 뒷배였던 문정 왕후가 사망한 겁니다. 아이고. 지금이 거의 인생에서 제일 큰 위기. 그동안 권력과 권세를 누렸는데 이게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그리고 그동안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사람들이 나한테 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그 불안은 바로 현실이 됩니다. 문정왕후가 사망한 지 4개월이 지난 1565년 8월 문정왕후가 죽기를 기다린 듯
대간들이 윤원영을 귀양 보내라고 탄핵 상소를 줄줄이 올리는 겁니다. 게다가 윤원영의 제목을 무려 26가지나 올린 상소도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를 한번 보시죠. 전 영의정 윤원영은 본래 간사하고 음흉한 사람입니다. 관비의 소생을 올려서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관비의 소생을 올려 부인으로 삼은 것. 첩 정난정이 국정을 농단하고 조선의 가족 질서를 무너뜨린 걸 큰 죄라고 여겼던 것이죠. 이 밖에도 부정한 짓으로 재물을 탐하고 행동이 오만하고 방자한 것 등등 정난정과 윤원영의 제목은 줄줄이 나옵니다. 윤원영을 귀양 보내는 상소는 장장 3주가 넘도록 이어집니다. 그러던 1565년 8월 27일 윤원영의 관장을 삭탈하고 방귀 전리시키도록 하라. 귀양 보내는 것은 윤호하지 않는다. 명종은 윤원영의 벼슬과 품계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외삼촌이었던 윤원영은 자신을 그 왕으로 만들어준 공신이기도 하고요. 또 문정왕후의 죽음을 당해서 명종이 상중에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를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난정에게도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정난정의 부인첩을 도로 거두어 정처와 첩실의 명분을 바르게 하소서. 모두 한 달이 지나도록 오래 하리니 그제야 윤허하였다. 정난정이 첩에서 처로 오른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됐던 대간들은 정처와 첩실의 명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면서 계속 주장합니다. 그렇게 정난정은 다시 첩의 신분으로 추락합니다.